제일 이제 핵심 알짜 6대 공약이 있습니다. 네. 6대 공약 중에 첫 번째는 뭐냐? 엄격한 지출 규칙을 통해서 경제적 안정성을 구축하고. 보통 좀 보수당 쪽 공약 아니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경제를 성장시키고 세금, 인플레이션, 주택담보대출을 최대한 낮게 유지한다. 이거 보수당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보수당 공약이잖아요. 세금을 낮게 유지하고 경제 성장시키고 네. 지출을 좀 규제한다. 네. 이게 왜 노동당이야? 뒤집어 말하면 보수당이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오늘도 아주 흥미로운 전 세계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최준영입니다. 네. 오늘은 어디로 또 날아가 봅니까? 영국입니다. 영국이요? 예. 아, 영국은 요즘 무슨 이슈가 좀 있나요? 얼마 전에 선거했잖아요. 아, 노동당이 압승을 거뒀죠. 압승을 거뒀죠. 650석 중에 420석 정도 거뒀으니까 아, 뭐 정말 싹쓸이라고 말할 만큼 네네. 엄청난 이제 승리를 이제 거뒀죠. 노동당에 누가 마지막 총리였더라? 그때 뭐 한참 유명한 총리가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한참 이제 보수당 16년 동안 이제 보수당이 집권을 16년이나 됐어요. 예. 그러니까 영국은 한쪽이 이제 집권을 하면은 꽤 오래 집권을 하다가 또 다른 한쪽이 또 이제 집권을 오래 하는 이제 이러한 패턴으로 이제 계속 이어지는데, 뭐 4년 5년 만에 이렇게 바뀌고 이러지는 않는 모양이에요. 일단은 이제 선거는 기본적으로 5년에 한 번. 아. 네, 여기는 임기가 5년입니다. 네네네. 예, 5년에 한 번씩 이제 치르고 뭐 상원 하원이 있습니다만 뭐 하원의 힘이 이제 압도적이고, 그래요. 실제로 이제 보통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는 뭐 삼권 분립이다라고 네. 이야기하는데, 영국은 잘 들여다보면 삼권 분립이라기보다는 그냥 의회 독재입니다. 아, 그래요? 내각제 국가잖아요. 뭐 내각제긴 하죠. 예, 내각제 국가니까 당연히 의회랑 행정부는 한 몸이고. 그러네. 예. 그러네요, 진짜. 예.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삼권 분립이라는 건 사실 대통령제 국가에서 이제 중시되는 이제 이런 건데. 행정부랑 의회랑 예. 사법부가 이렇게 있어야 예. 되니까. 그런데 영국 이제 사법부 같은 경우는 이제 행정부 일에 대해서 웬만하면 간섭을 안 하는, 관여를 하기 싫어하는. 또 이런 의회가 거기 진짜 때문에. 막강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5년 선거를 하면 영국은 장관 5년 독재 정권이 들어섰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네네네네. 어쨌든 이제 국민의 뜻에 따라 뽑힌 사람들에게 훨씬 더 많은 권력이 좀 주어지는 그런 상황인 모양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그 영국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선거 제도가 유럽 기준에서 봤을 때는 얘네들 좀 이상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요? 유럽의 많은 국가들 같은 경우는 비례대표. 네. 가 대부분이잖아요. 네. 뭐 스웨덴 같은 경우는 100% 비례대표고, 네네. 뭐 지역구 조금, 그 다음에 뭐 비례대표가 더 많이, 아니면 반반, 네네. 뭐 이렇게 되는데, 영국은 유럽 국가들 중에 특이할 정도로 이제 비례대표가 없죠. 직접 뽑아야 돼. 전원 다 소선거구제. 그래요? 예, 그러고 결선 투표도 없어요. 프랑스처럼 결선 투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1등이 30% 해도? 예, 그냥 무조건 1등이 다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양당의 1당이랑 2당이랑 득표율 차이가 많지 않더라도 의석수가 확 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우리나라도 사실 얼마 전에 네. 그 선거가 사실 그랬거든요. 네네네. 1당하고 2당하고 차이가 6%? 전체 표차로 보면 예, 전체 득표율로 보면. 네. 근데 의석수는 뭐 의석수 보면은 완전 뭐 이렇게 된 것처럼. 어쨌든 이제 영국은 나름대로 뭐 우리 방식대로 가니까 이제 간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사항은 이제 오래간만에 네. 이제 다른 나라들은 다 이제 오른쪽으로 가는데 영국은 또 왼쪽. 영국은 이제 왼쪽으로 간 이제 또 특이한 이제 케이스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께서 영국 노동당 그러면 이걸 근로당이라고 이야기 왜 안 했을까? 우리나라는 옛날 노동이라는 걸 되게 싫어했잖아요. 그 단어 자체를 싫어했죠. 예. 북쪽의 그 조선 노동당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영국은 그냥 노동당 이렇게 또 불러왔어요. 또 보면은. 예. 그래서 근로당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 영국 노동당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당인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다 국유화. 뭐 그다음에 이제 부유세. 세금 막 부자들한테 많이 때리고.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했으면 사실은 뭐 이번에 그렇게 승리를 했겠습니까? 그래요? 사실은 이번에 노동당이 승리한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이제 그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제 투표를 끝난 다음에 여론조사를 했어요. 왜 노동당을 찍었냐? 그래서 노동당 당수 사모 이제 그 새로운 총리 이 사람이 좋아서 찍었다라는 사람은 1%, 보수당이 싫어서 노동당을 찍었다가 60%. 비슷하네 우리랑. 예,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양당제 국가에서는 옵션이 너 아니면 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싫으면 이놈을 찍어야 되는 거고, 이놈이 싫으면 얘를 찍어야 되는 거고. 네네네.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간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어쨌든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영국 노동당 공약 한번 훑어보시면 이 친구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한번 여러 가지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궁금하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영국 노동당 공약은 뭐 홈페이지 보면 아주 구성이 잘 돼 있어요. 얄미울 정도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다가 뭐냐면은 자기들이 원하는 바가 쭉 나와요. 여러 가지 세분화된 사항들로 쭉 쪼개지는데 중간 그걸 다 읽다 보면은 이거를 가지고 당신이 선거운동에 뛰시겠습니까? 직접.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남들한테 이거를 공유 이런 식으로 보내기 이런 식으로 소개할 수도 있고. 아 그래요. 전파가 잘 되게. 예. 아니면 마음에 들면 돈 내세요. 선거 기탁금 이런 거 낼 수도 있게. 되게 잘 돼 있어요. 네네네. 아, 시스템 그런 시스템들이 좀 잘 돼 있군요. 좀 부럽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쨌건 이제 여러 가지로 쭉 공약 사항이 되게 많은데 네. 그중에 이제 몇 가지 사항들 위주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면 제일 이제 핵심 알짜 6대 공약이 있습니다. 네. 6대 공약 중에 첫 번째는 뭐냐? 엄격한 지출 규칙을 통해서 이제 마음대로 재정을 쓰지 않겠다. 네네. 그걸 통해서 경제적 안정성을 구축하고. 보통 좀 보수당 쪽 공약 아니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경제를 성장시키고 세금, 인플레이션, 주택담보대출을 최대한 낮게 유지한다. 이거 보수당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보수당 공약이잖아요. 세금을 낮게 유지하고 네. 경제 성장시키고 네. 지출을 좀 규제한다. 네, 엄격한 규칙에 따라서 지출을 하도록 한다. 이게 왜 노동당이야? 이게 노동당이에요. 뒤집어 말하면 보수당이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보수당이 자의적으로 재정 지출을 했다 말았다 했고. 아 그래요? 예, 세금을 높게 걷었고 증세를 했었고 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희한하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영국 사람들의 자랑이자 가장 큰 불만이 이제 NHS입니다. 영국의 이제 국영 의료 시스템. 아, 예, 전 국민한테 무상 의료를 제공해주는 NHS인데 너무너무 대기 시간이 길어져요. 그렇다면서요? 예. 보통 그래서 거의 뭐 심한 감기 걸려도 예약하고 선생님 만날 때까지 다 낫는다면서요? 다 낫습니다. 예, 그래서 굳이 갈 필요가 없고. 그렇죠. 의사는 굳이 환자 만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녁, 야간 진료, 주말 진료, 이런 것들을 4만 건 이상 예약을 받아서 이제 적체를 해소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도 사실 이 문제가 계속 생기는 이유가 뭐냐? NHS의 혜택을 받으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을 안 내고 와서 여기에 혜택만 보는 인간들이 많다. 이거 잡아내야겠다. 이것도 보수당. 보수당 공약 같죠?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더 보수당 같아요. 수백 명의 전문 조사관을 새로 영입을 해가지고 국경 보안 사령부를 창설하겠다. 불법 이미 막겠다. 그렇죠. 그다음에 테러 방지 권한을 이들한테 부여해서 조직 범죄를 선멸을 시키겠다. 그러니까 영국 그 노동당이 판단했을 때 영국으로 들어오는 수많은 난민들이 개인의 의지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올 수는 없다. 이게 인신매매다. 조직화된 범죄에 따른 이런 것 때문이다. 그러니까 발본색원에서 이거를 때려잡겠다. 이건 아무리 봐도 조지 부시나 저 트럼프 그렇죠. 공약 같은 느낌인데.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공약 정도는 이제 좀 이제 노동당 나와요. 그러니까 석유 및 가스 대기업에 대해서 횡재세를 징수를 하겠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공공 소유의 우리로 따지면 공기업이죠. 네. 공기업을 새로 만들어서 청정 에너지 관련 사업을 하도록 하겠다. 이름은 그레이트 브리티시 에너지.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뭐 한전 비슷한 거 하나 만들어서. 그렇죠. 한전인데 이제 청정 에너지만 뭐 태양광, 그다음에 풍력 이런 것만 담당하는 별도의 기관을 하나 만들겠다. 네. 그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제 엄정한 법 집행. 그래서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하도록 하겠다. 이것도 보수 쪽이고. 예. 그다음에 청소년 허브를 위한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이제 청소년들이 불필요한 반사회적 행동으로 이제 유인되는 것을 막겠다. 이것도 보수 그렇죠. 것 같고. 그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또 노동당이랑 비슷하죠. 사립학교에 대한 세금 감면을 끝내고 그다음에 이제 신규 교사 6,500명을 채용해서 충분한 이제 교육 환경을 조성해 주겠다. 이게 이제 핵심 6가지 공약입니다. 들어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아니 그 대체로 좀 보수 색채가 너무 강한 것 같고. 그렇죠. 물론 이제 이전에 그 사회 모습이 어땠는지 제가 잘 모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한데. 네. 이런 정도 방향이면 여기가 어떻게 노동당인가?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이 보수당이 처음엔 잘 하다가 막판에 이제 보리스 존슨 이제 총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막 정책들을 여러 개 내놨거든요. 한쪽에서는 막 그 금리를 올리면서 또 한쪽에서는 또 대출을 또 늘리는 뭐 이런 조치를 취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가 아닌 딱 봤을 때 지금 영국 사회에서 필요한 조치들이겠다 싶은 내용들을 이제 온건한 거 위주로 이제 묶어낸 거죠. 그 순핵 총리가 이제 끝난 건가요? 이제? 그렇죠. 나갔습니다 이제. 그래요. 네. 영국 뭐 최초로 뭐 인도계 그렇죠. 영국인이 뭐 총리가 됐다 이런 게 이슈였던 것 같은데 벌써 이제 그분도 끝났군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6대 공약을 하기 위해서 이제 노동당이 5개 사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합니다. 아, 우리의 길 하나. 네, 그렇죠. 우리의 길 맞습니다. 우리의 네. 길 하나. 첫 번째는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 예, 파이를 키워야 뭐 나눠 먹을 것도 있지 않냐. 두 번째는 청정 에너지 강국으로 변신하겠다. 이게 사실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노동당 입장에서.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영국 같은 경우가 2021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생활비 위기를 겪어요. 리빙 코스트 크라이시스를 겪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월급은 안 오르는데 물가 올라오고 꼭 지출해야 되는 에너지 요금, 뭐 전기, 가스 요금, 그다음에 식료품 가격 이런 게 너무 오른 거예요. 아,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빈곤선 이하로 떨어지는 상황이 계속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노동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문제가 사실은 자기들이 집권하게 해준 동력이에요. 화석 에너지와 상관없이 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안정적으로 쓸 수 있지 않겠냐. 아, 그래서 이제 청정 에너지를 더 많이 도입을 해갖고 그렇죠. 좀 저소득층도 좀 더 마음 놓고 국제 가스 가격이 올라가도 우리는 그거에 상관없이 일정하게 가는 쪽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영국 정부는 이제 2035년까지 탈탄소 이런 거로 가겠다고 했는데 이거를 이제 2030년까지 땡겼어요. 5년 땡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네. 세 번째는 이제 아까 정 프로님이 이게 노동당 맞아 하는 것처럼 이제 범죄 감소, 범죄와의 전쟁. 네. 그다음에 이제 사법제도 신뢰 회복. 여기도 뭐 그 신뢰가 좀 많이 깨진 모양이군요. 많이 깨졌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너무나 많은 사건 사고가 생기다 보니까 경찰력이 감당하기가 힘든 거고. 그다음에 그 전에 영국 사회 내에서 벌어지는 문제라면 감당이 됐는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해외에서 들어온 이게 보면 이제 자기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선 넘네 싶은 애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럼 오히려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피하거든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맞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네. 그다음에 보육 및 교육 개혁을 통해서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해 주겠다. 이거야말로 이제 노동당스러운 이제 그런 거고. 그다음에 미래에 적합한 NHS 보건 시스템을 만들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보수적이지만 뭐 나름대로는 또 노동당 색채가 일정 부분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근데 그 이민자 문제는 확실히 진짜 유럽 전체가 굉장히 힘든 문제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들어왔으면 이게 적응이 되는데. 너무 급하게 이제 이게 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수준을 넘어서다 보니까 각 사회들이 급격하게 바뀌는 이러한 일들도 지금 이제 생기는 거죠. 그 어디 스웨덴인가? 스웨덴이 지금 유럽에서 총기 범죄 1위잖아요. 네, 1위입니다. 밤에 나가기가 힘들다. 뭐 이런 얘기 나올 정도예요. 근데 그게 이제 다시 좀 위치한 좀 찾자 하고 할 만한 수준이 이미 넘어서 갖고 뭐 거의 뭐 한 20%가 이미 그런 이민자들로 채워지다 보니까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빨리 이제 채워지다 보니까 스웨덴이 도저히 이제 예전으로 돌아가기 어려울 거란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해소는 될 텐데 이제 그 과정이 이제 어떨지 좀 지켜봐야 되는 거죠. 네. 정 프로님이 이게 노동당 맞아?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가장 노동당스럽지 않은 공약 부분이 이제 안보와 관련돼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네. 안보 이민.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일단 나토와 무조건 함께 간다. EU는 아니지만 나토와는 함께 간다. 네, 무조건 함께 간다. 어쨌든 뭐 나토에는 하긴 또 미국도 같이 가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나토를 누가 만들었냐라고 하면 거슬러 올라가면 영국이 떠나려고 하는 미국을 잡아 끌고 프랑스도 데려오고 멱살 잡고 만들었군요. 네덜란드도 데려오고 해가지고 나는 여기 가만히 있을 테니까 니들이 미국한테 좀 이야기 좀 해봐라 라고 해서 이제 만든 성격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영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토를 지켜야 된다 그런 게 되게 강하고 그럴 수 있겠죠. 그다음에 방위비 GDP 2.5%까지 늘리겠다. 보통 유럽이 늘려봐야 2%가 목표인데 여긴 2.5? 2.5. 와, 많이 쓰네. 왜냐면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와 맞서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써야 된다라고 이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군비 쪽으로 많이 쓰시네. 그다음에 이제 국경 보안 사령부를 신설하겠다. 그래서 이제 난민들, 불법 이민자 이런 걸 막겠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난민으로 입국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철저하게 자격 심사를 해서 무자격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추방한다. 근데 추방을 어디로 해? 그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관 다른 곳으로 보내겠다. 사실은 이제 이 자격 그 난민 자격 그 심사가 너무나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난민으로 이제 들어오면은 체류를 해야 되잖아요. 호텔에서 체류합니다. 예. 호텔이요? 예. 그래서 이제 호텔 비용만 해도 어마어마한 비용이 매주 나가고 있거든요. 난민 수용소가 따로 아니고 대체로 호텔에서 지내요. 와, 좋겠다. 좋겠다는 아니지만 하여튼
와,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신속하게 계속 뭐 머무르게 하지 않고 빨리빨리 추방을 하든지 결정을 하든지 해서 받아들이든지. 그러니까 하겠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좀 더 따지고 혹시나 싶어가지고 더 들여다보고 하는 거 없이 신속하게 빨리빨리 일 처리해서 문제를 해소하겠다. 대체로 근데 이런 결정이면 이제 안반 쪽으로 많이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네, 앞선에서 막고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은 빨리 내보내고 그래서 5년 동안에 다 정리를 하겠다. 네. 라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이제 재정과 관련돼서도 이제 보면 재밌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긴축 재정으로의 복귀는 없다. 그러니까 균형 재정은 추구하되 긴축 재정은 안 한다. 긴축으로는 안 한다. 예, 그러니까 이제 노동당 그 이전에 보수당 같은 경우가 국민들이 힘들다고 그래 돈 좀 풀었다가 야 부채가 너무 늘었어. 그럼 다시 또 긴축으로 확 갔다가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도대체 이게 냉탕이야 온탕이야 알 수 없는 이제 상황을 겪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안 하도록 하겠다. 네네. 그러니까 균형 재정을 추구를 하되 이제 안정적으로 재정 지출을 하겠다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그 우리로 따지면 뭐 예산처라고 해야 될까요? 저건 예산과 관련돼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이제 예산 책임 사무소, 이제 OBR이라고 부르는 곳이 있는데 보수당은 이거를 되게 우회를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는 OBR이라는 존재를 존중을 하고 거기서 나온 의견에 따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뭐 근데 노동당으로서 뭐 해줄 수 있는 거 없냐? 좀 퍼주는 거 없냐? 초등학생들에 대해서 무상 아침 식사를 제공하겠다. 아 그래요. 지난번에 한번 왜 프랑스 무상급식. 예, 그러니까 이제 의외로 대한민국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밑줄을 2번쯤 치고 이제 강조한 게 뭐냐? 집권 5년 동안에 향후 5년 동안에 추가적인 세금 인상은 절대 없다. 지키기 어려울 것 같은데.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영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증세도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말 꺼내서 더 반발만 사느니 일단은 어떻든 버텨보자 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부가세든 아니면 소득세든 뭐든 더 이상 증세는 없다라는 것도 이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야 이게 무슨 노동당이야 싶은데 그만큼 이제 현실적인 고민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세금에 대한 불만들이 굉장히 높으신 모양이네요, 여기. 그렇죠. 뭐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뭐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제 사실은 소리 없는 증세를 이제 택하고 이제 있는데. 이것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한계를 이제 드러내고 있는 상황도.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제 사실 강조하는 게 경제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동당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영국 국민들이 이렇게 어려운 건 뭐냐? 경제가 제대로 된 산업에 의해서 건전하게 성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저임금에 시달리고. 그러니까 복지 비용은 더 들어가고 악순환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이 경제 성장을 통해서 파이를 키워야. 영국이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이제 관점인 거죠.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는 뭔가 이렇게 자본 시장 같은 거 엄청 발달한 것 같은데 런던 위주로. 그리고 뭐 서비스업 좀 있고 나머지 뭐 2차 산업이나 하여튼 좀 뭐 제조업이나 이런 좀 안정적인 일자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 느낌이. 영국의 제조업 비중은 8% 이하. 그래요. 예, 매우 약하고 그나마도 점점 약해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뭐 런던이라는 휘황찬란한 성체와 나머지는 점점 사막으로 변하는 동네. 이건 뭐 다 마찬가지예요. 뭐 우리도 뭐 서울, 수도권, 뭐 프랑스도 이제 일드 프랑스, 그거 제외하고 나면 다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영국 혼자서는 뭐를 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하지만 영국은 좋은 학교들도 있고, 좋은 연구소도 있고, 뭔가 영국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토대로 같이 일하고 싶어하는 국가나 기업들이 많다. 그런 것들을 잘 발굴을 해가지고. 그러한 분야별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해서 영국 내에 관련된 산업을 부흥시키겠다. 당장은 어렵지만 사실은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미국 다음으로 노벨상 수상자가 많이 나온 데가 영국이거든요.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뭐 아무리 영국이 뭐 이렇다 저렇다 해도 제가 생각했을 때 교육, 연구, 행정 관료들의 능력, 고위 관료들의 어떤 판단력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 세계 탑이거든요. 하긴 뭐 한두 해 세계 짱 먹은 나라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영국이란 나라 특징이 뭐냐? 남들이 안 해본 거 하는 거를 너무 즐겨해요. 그러니까 남들이 가보지 않은 길을 저벅저벅 막 걸어가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영국이 하는 실험을 되게 잘 지켜봐야 돼요. 잘 되면 우리도 따라하면 되는 거고. 그래요. 먼저 그 테스트를 많이 하는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야 이거 딴 나라 해봤어? 없는데요. 그러면 안 하잖아요. 영국은 그런 거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래. 확실히 이제 그게 섬나라라 그런가? 아니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서 그걸 통해 가지고 뭔가 문제를 극복하고 앞으로 나갔던 경험들이 이제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또 되게 실용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결과물이라는 게 좀 우스꽝스러울 때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밀덕들 사이에서 말하는 게 못생긴 비행기는 다 영국제.
아 그래요?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저 전투기 저기 모양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이상하다 그러면 영국제. 어디 거야 저거? 예. 이제 메이드 인 잉글랜드예요. 예, 그런 경우가 많고. 네. 그다음에 이제 영국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 뭐 이건 미국이나 독일 뭐 다른 나라 마찬가지지만 네. 인프라가 엉망이죠. 영국이? 예. 그래요? 영국이 지금 고속열차를 아직도 못 만들고 있어요. 없어요. 선로 자체가? 예. 옛날 철로가 너무 많아서 그런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철도 구조 개혁을 한다고 지난 40년 동안 수도 없이 갈아엎었는데 점점 상황은 안 좋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건 중요한 거는 뭐냐? 이제 도로에 있는 포트홀 이제 그 구멍들 메우고 그다음에 제 시간에 기차가 다닐 수 있도록 해주고. 그게 약속이자 목표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잖아요. 당연한 건데. 그래서 내셔널 웨이스 펀드.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보통 이제 국부 펀드라 그러면 해외 투자하잖아요. 이거는 국내 투자용. 국내 너무 떨어진 인프라 같은 거 투자하는데. 예. 그래서 정부가 73억 파운드를 내고. 그러면은 이제 이 73억 파운드를 가지고 여기저기서 이제 투자를 이제 하는데 공공 투자 1에 민간 투자 3 정도 비율로. 그러니까 즉 공공 투자는 주로 역할이 뭐냐? 민간 투자자들이 이거 약간 애매하다 싶을 때 수익성을 이제 맞춰주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겠다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 항구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항만 시설이 엉망인데 너무 오래됐겠죠. 예,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 관련한 기가 팩토리 건설. 그 다음에 철강 관련한 이제 재건. 그 다음에 녹색 뭐 수소 이런 거와 관련해서 투자를 하겠다 그러는데 글쎄요 과연 잘 될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또 세금 이야기 나옵니다. 법인세는 무조건 25% 이상 올리지 않는다. 현재 25%인데, 예, 그러니까 믿고 투자해라, 라는 거죠. 나중에 조금 상황 좋아진다고 뭐 우리가 30% 35% 이렇게 뗄 거 아니니까. 아니니까 믿고 투자하세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외국 기업들 많이 좀 유치하고 싶은 모양이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인프라 건설 이런 거와 더불어서 약간 이거는 또 좀 모순된 이제 공약이 하나 있어요. 그 뭐냐면은 영국이 이제 주택난이 심각합니다. 특히 런던 같은 데는 진짜 엄청 심각해요. 근데 이제 이 영국의 주택난이 심각한 이유가 뭐냐면은 집을 지을 만한 땅들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지역이 되게 많아요. 거기도 그린벨트 많아요? 그린벨트의 원조는 영국입니다. 그래요? 우리나라 그린벨트는 영국에 가서 어떤 공무원 분이 그린벨트라는 게 있습니다라고 보고서 본 거를 박정희 대통령이 눈여겨봤다가 그린벨트 지정해라고 그래가지고 그린벨트가 만들어진 거예요. 보수당 정부는 이제 이 그린벨트에 대해서 애매한 태도를 보이면서 슬금슬금 풀었는데 이 노동당은 그린벨트에서 일단은 지켜야 될 지역은 지키겠다. 그린벨트를 왕창 푼다 이러기보다는 일단 지킬 곳은 확실히 지키고 지금 애매한 지역들 우리로 따지면 이제 다 그 비닐하우스로 덮여 있거나 이런 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이미 창고로 바뀌었다든지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신도시 개발을 하겠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라는 건데 과연 잘 될까? 근데 어쨌건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노동당이 됐든 보수당이 됐든 이거 하나라도 좀 꼭 했으면 좋겠어요. 뭐요? 이 그린벨트? 그다음에 신도시 개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대학 다닐 때 무슨 도시개혁과 관련돼 있는 거를 공부를 해보면 다 영국 걸로 공부를 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저도 뭐 밀튼 케인즈나 이런 데 이제 견학도 다녀오고 막 그랬었는데 정작 지금의 영국은 전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뭔가 새로운 거를 또 시도를 시작하면 또 우리가 참조할 만한 좋은 것들이 나올 텐데 제발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좀 들고. 그다음에 이제 이 경제 성장과 더불어서 그래도 노동자들도 챙기고 서민도 챙기겠다는 거 하나가 뭐냐? 최저임금을 생계임금으로 개념으로 바꾸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생계임금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생활임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바꿔서 어떻든 간에 최저임금을 받으면 실제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 가겠다. 근데 이거는 이제 기업들의 투자 유치 이거하고는 또 좀 안 맞을 수 있다 보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공약이라는 게 원래 다 이렇게 냉탕, 온탕이 막 적당히 섞여 있는 건데 몇몇 공약들은 야 이거 약간 좀 걱정스러운데. 근데 전체적으로 보시니까 느낌이 어떠신가요? 네. 노동당인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보면 노동당의 정책이라고 그냥 예를 들어 당 이름만 빼면 이게 어떻게 노동당인가 생각될 만한 것들이 좀 많은 것 같고요. 중도 우파? 네. 그리고 심지어 이제 마지막 최저임금, 생계임금 이 정도는 이제 그런 것 같은데 보통은 이제 다른 나라, 우리나라도 뭐 그렇겠습니다. 하여튼 보수 정당에서 한두 개 정도 이렇게 넣잖아요. 그래도 좀 많은 근로자들이 좋아할 만한. 그렇죠. 그 정도 끼워놓은 수준 아닌가. 네. 그래서 야 노동당이 많이 바뀌었네. 그럼 도대체 보수당은 뭘 어떻게 한 건지가 또 궁금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노동당 입장에서 봤을 때 지난 이제 특히 한 지난 5, 6년 사이에 보수당은 결정을 아무것도 안 했다.
그냥 상황을 놓고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다가 시간만 보내고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었다. 네네네. 노동당은 최소한 그러진 않겠다. 우리는 빨리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네.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네. 과연 어떻게 될지 또 지켜봐야겠죠. 네, 한 1, 2년 또 지나서 요게 이제 영국 좀 달라졌네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막 전국적으로 시위 뭐 이렇게 되면서 막 완전 나라 혼란에 빠지고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면 영국이 지금 돈이 없어요. 그 상황이 지금 제일 이제 문제의 핵심 원인이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되어져요. 약간 근데 하나의 그냥 이제 개인적인 우려 하나가 있다면 보통 이제 이 노동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어쨌든 그래도 이제 노동자 서민층이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들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서 그들이 생각할 때 이거는 우리를 너무 안 돌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면 이제 좀 거세게 항의를 한다거나 뭐 이럴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공약을 만드는 과정에서 실제로 방금 정프로님께서 말씀하셨던 야 노동당이 그런 게 아니지 그러니까 라고 했던 사람들은 다 내쳐졌어요. 다 쫓겨난 거예요. 그분들이 예를 들어 시민단체 이런 데 뭐 많을 텐데 그런 데서 이제 나중에 조금만 이제 힘 빠지고 이러면 그냥 그렇죠. 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이럴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근데 어쨌든 간에 노동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우클릭을 해야만 이 나라 살린다. 정권을 잡는다. 정권 잡는다. 예, 좌클릭하면 그냥 우리들끼리 으쌰으쌰는 할 수 있으나 정권은 못 잡는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이제 국민들이 일단은 한번 밀어봐주자. 니들이 좋아한 건 아니지만 뭐 보수당이 너무 꼴 보기 싫으니까 니들 한번 해봐 라고 결단을 내렸으니까 5년 동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과연 영국은 어떤 미래를 또 그려나갈지 노동당의 영국입니다. 자, 하여튼 선거가 굉장히 또 중요할 텐데 영국의 모습은 앞으로 저희가 종종 또 체크를 해드리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그러면 여러분께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죠. 오늘도 함께해 주신 법무법인 율촌 최준영 박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